몽골어 자음 발음 시리즈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체 중에 위치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몽골어에는 총 35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중에 소리가 없는 부호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 1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이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호랑 모음은 우리가 앞에 그 모음 시리즈 영상에서 다 다루었어요. 이제부터는 자음 20개를 다룰 텐데요. 이걸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발음이 좀 쉬운 그런 자음들, 그 다음에는 발음이 어려운 자음들,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영상에 해당되는데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정말 그냥 쉬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음 알파벳 하나당 발음 하나,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음 그 알파벳 하나에 발음이 두 가지로 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쉬운 자음 발음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발음들은 한국어 또는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또 듣고 발음하셨던 그런 자음 발음들이라서 그냥 바로바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각 한국어와 영어에 어떤 자음과 대응되는지는 저 옆에 이렇게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을 적은 순서는 그 모음 시리즈에서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간 경우, 그 다음 맨 끝에 들어간 경우, 이렇게 3가지의 경우로 해서 골고루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적어봤습니다. 박, 살불, 클롭 이고요. 그 다음에 M 자음입니다. 마각구. 제가 이걸 마각구라고 읽었죠. 이게 마각구이라고 읽는 게 원래 그 발음이 맞습니다만, 그 원어민들은 이걸 구이라고도 읽지만 구라고 이렇게 짧게 우에서 끊어서 읽는 그런 경향도 많더라고요. 글쎄요, 아마 그 맨 끝에 오는 그 모음이 생략되는 그 현상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마각구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마각구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또 그렇게 들을 기회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단어 카르망. 그 다음에 혹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로 넘어갈게요. 사우, 주스, 삭스 이고요. 그 다음에 쉬입니다. 이거는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라서 제가 이제 영어로 sh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쉬, 조용히 해라고 할 때 쉬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시 단어부터 읽어드릴게요. 슐륵, 샤싱, 박쉬.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많이들 그냥 박씨라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래도 이렇게 뜻이 통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시려면은 박씨가 아니고 박쉬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또 부를 때도 그냥 박샤라고 그냥 편하게 발음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박샤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박샤 몽골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하고 부를 때, 네, 박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어놓은 알파벳이 있죠. 이거는
이고요. 이 알파벳 이름이 또 이 다음 이거는 이시체라는 건데 몽골어 알파벳 그러니까 자음 알파벳에 엄연히 존재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쓰이는 몽골어 단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러시아 단어에는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만 러시아에서도 사실 발음은 이 이시랑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존재 정도만 알아두시고 또 발음이 이시라고 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재한다는 정도만요. 네, 그 다음 그러면 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팅길, 팅길, 온탁, 온탁, 암트, 암트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쉬운 발음이 나는 자음들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중에서요, 그 위에 있는 3가지는요, 주로 그 외국어 단어들, 그러니까 외래어, 그러니까 키릴 몽골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외국어인 경우, 그러니까 외래어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읽어보시기만 해도,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인데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그런 외국어 단어들을 그대로 그냥 키릴로 표현한 것 뿐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자음, 일의 경우에는요, 외래어에 많이 들어가서 같이 여기 위에 있는 자음들이랑 같이 넣었다기보다는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음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기 이 3가지 자음들이 들어가 있는 물론 얘도 이게 외래어에 많이 들어가지만 특별히 이 3가지 자음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외래어인 경우가 많은데 외래어의 발음 경우에는요, 그 순몽골어 발음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당황하실까봐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컴판, 이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몽골어 발음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끝에 나온 단모음은 발음이 안 됐으니까요. 이 경우에도요, 플라츠, 그러니까 플라자가 아니라 플라츠까지만 발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음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볼까요? 이거는 원래 몽골어 발음대로라면은 발음 규칙이 적용됐다면 라디까지만 발음해야겠죠. 맨 끝에 온 단모음이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라디오라고 끝까지 발음을 다 해줍니다. 다 살려서요. 그래서 외래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몽골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순몽골어가 아닌 경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몽골어 발음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외래어인 경우에는 그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몽골 원어민들이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그걸 들어보고 익히시는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카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카는 한국어의 키읔 발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외시 단어들을 발음해 드릴게요. 컴판, 컴판, 켑스, 켑스, 파르크, 파르크 인데요. 이 끝에 나온 보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태도 왜 끝에 왔을 때는 파스포르트 이렇게 그냥 트가 짧게 발음이 됐잖아요. 파스포르트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몽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서도 그렇긴 한데 그 범하기 쉬운 오류가요. 끝에 나온 그 자음을 좀 길게 끌어서 발음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orange 있잖아요. 물론 저도 발음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orange. 이거 원래 발음은 이렇게 짧게 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발음하면은 오렌지 이렇게 좀 길게 끌어서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이제 다른 외국어, 몽골어를 발음할 때도 그 한국인의 발음 습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파르크.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르크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국어의 피읍 발음이랑 같은 발음이 납니다. 플라트, 플라트. 이 단어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외에 울란바토르에 그 홈플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는 홈플라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한국인들끼리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혹시나 몽골 사람들한테 말할 때 특히 이제 택시 타고 홈플라자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요. 홈플라자라고 하시면 혹시나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홈플라즈 이렇게 홈플라즈까지만 발음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단어는 파스포르트, 파스포르트. 그 다음 앞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끝에 왔을 경우에는요, 피읍 받침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한글로 적어보면은,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피읍 받침은 우리가 아프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앞 이렇게 끝나잖아요. 몽골어 이 발음도 마찬가지로 피읍 받침이 맞다 생각하시고 폐가 맨 끝에 왔을 때는 네, 이렇게 앞 이렇게 딱 끊어서 절도 있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단어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앱입니다. 앱. 그러니까 우리 어플리케이션 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네,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 페입니다. 이거는요 한국어에는 없지만 그 우리 영어의 F 발음이랑 같기 때문에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fax, fax, telephone, telephone, tariff, tariff 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일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게 있다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그 한글 리을로 적지 않고요. 영어의 R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요. 1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잠깐 여기서 서로 구분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얘도 한국어에 제일 가까운 발음은 리을이에요. 리을은 맞는데 사실 얘 발음은 또 리을이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발음이에요. 얘는 영어의 L과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 또 L도 아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좀 많이 특이한 발음인데 제가 이 일의 발음을 적을 때 한글의 리을이 아니라 영어의 R로 적은 거는 이 일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거였다. 네, 별거 아니지만 이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몽골어 교재나 아니면 뭐 어떤 한글로 되어 있는 몽골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때 이 일과 일 두 가지 둘 다 그 리을 발음이다 라고 설명된 경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그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리을이라고 받아들이실까봐 그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의 경우에는 리을이랑 정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 경우에는 리을이랑 결코 일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 그냥 R로 적은 이유가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라는 거입니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릴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가 맨 앞에 나온 단어인 경우에는 외래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이가 맨 앞에 온 순몽골어 단어는 잘 본 적이 없어요. 뭐 라디오의 경우도 그렇고 라즈메르 그러니까 치수, 사이즈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이가 맨 앞에 나왔고요.
뭐 레덕터르, 편집자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이르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르가 맨 앞에 나왔으면 몽골어 단어가 아니라 순몽골어 단어가 아니라 외래어인 단어인 확률이 높다. 그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라디오고요. 하른다고 가즈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알파벳 하나당 발음이 하나 이렇게 1대1 매칭되는 경우를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전히 쉬운 발음이긴 하지만 그 알파벳 하나당 발음이 2가지 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르테.